네, 수요일장 마켓세븐 한 가지 주제씩 상세하게 혁신적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반포PIB센터 한상혁 차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상혁 차장과 함께하는 마켓세븐 주제 3가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현대기아차가 조지아주에 새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해 주 당국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7과 EV9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주가와 관련주 흐름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면화 가격이 최고 수출국인 인도의 수출 금지 가능성과 미국 수확량 타격을 주는 심각한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1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죠. 면화 관련주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현대차 수비 말고 진격으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조 단위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이오닉 7과 그리고 EV9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와 관련 벤더들, 완성차나 관련주 부품 가운데 어느 쪽을 조금 더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주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좀 나왔어요. 조지아주에는 이제 현재 기아 자동차의 공장이 있고요. 인근에 이제 엘라바마주에는 현대차 공장이 가동 중에 있죠. 이들 두 공장에는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 차량만 생산을 하고 있고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별도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전기차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좀 오래됐죠. 작년 5월에 투자 계획을 밝힌 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얘기는 없었는데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극비리에 좀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전격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당연히 현대차의 그런 전기차 생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주가 상승 탄력 측면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품업체들의 탄력성이 좀 더 강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조지아주 그리고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과 동반해서 진출한 그런 부품 회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봤을 때 당연히 이들 업체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EGMP 전기차 헤드램프를 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SA라는 회사가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 램프에서 이제 LED 램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SL의 수익성이 좀 눈에 띄게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셰시를 생산하는 화신이라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에이다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도 이 정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들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가 수혜를 크게 받을 예정인데요. SL과 화신 그리고 만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술주 타격으로 움츠러들었던 현대차가 이제는 정말 수비 말고 공격적으로 진출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현대차의 LNG 조 단위 발전소 건설에 또 일승에 어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현대차가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가주고 또 주도권 역시도 가져와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LNG 발전소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친환경 LNG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완성차 공장인 울산 공장이 이제 한국전력을 받는 그런 전력량의 70% 이상을 직접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좀 계획을 밝혔는데 이 현대차가 이제 비상용 발전 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규모로 자가 발전소를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인지라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이렇게 전력을 자체 조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탄소 배출 줄이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탄소 국경세가 새롭게 좀 제정이 되고 각 국가들마다 이 탄소 배출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페널티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도 완성된 자동차가 수출을 할 때 이런 페널티를 안 물기 위해서는 탄소를
자동차를 만들 때 그런 탄소량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LNG 발전소를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LNG에서 수소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LNG의 발전 단가도 낮은 측면도 있고 뭐 껐다 키는데 자유롭고 뭐 최대 출력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LNG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발전소 건설이 친환경 활동으로 국내에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역시나 뭐 연료인 LNG를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SK가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번 뉴스가 좀 뭐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재료가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탄소 배출 감소에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나아가려는 방향성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살짝 재료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LNG 관련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SK가스가 조금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리비안 폭락에도 건재로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리비안이 20% 이상 떨어졌다가 조금은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건재한 모습, 선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에 공모가 굉장히 크게 또 기대를 모았지만 따상에는 실패했었잖아요. 앞으로의 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단 리비안의 주가 하락은 주요 지분 한 11% 가지고 있는 포드 자동차에서 지분 한 7.6%를 매각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거고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입니다. 또 이제 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선전하고 있다는 뉴스 뭐 저도 봤는데 물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이걸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사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이 4월에 더 많이 팔렸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수치거든요.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ID4라든지 테슬라 모델 3에 좀 들어가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 아이오닉 그리고 기아의 니로 이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뭐 피아트라든지 포드 모델을 좀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CATL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거는 중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가 락다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판매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된 측면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 관점 한번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말씀을 드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너무 비싸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나들고 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테슬라보다 더 비싼 밸류에이션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거에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글쎄요 당분간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뭐 매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2차 전지 밸류체인 내 다른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주식 시장이 힘든 이유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장성이 훼손될 우려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이상의 그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주가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뒤 라고 본다라고 하면 또다시 주도업종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 그런 밸류체인 내는 좀 비중 확대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소재 업체들 조정을 받을 때 매수 사인을 한번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가격 부담이 있다. 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유럽 2022가 현지 시간으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독일 맨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담만 받겠다라고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극적으로 전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주목할 만한 ESS 관련주는 뭐가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제 탄소 중립 정책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당연히 ESS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ESS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이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그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할 수 있는 그런 ESS 배터리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체크해볼 부분이 리튬 이온 이 ESS 배터리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열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폭발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ESS 단지에서 한 20건 이상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였고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배터리를 리콜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배터리 공급을 넘어서 유지 보수, 사후 관리 능력까지 강화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ESS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부터 유지, 보수, 운영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 3주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쪽에서 변압기라든지 이 전력기기 뭐 이런 쪽에서 역량을 그동안 잘 발휘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S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강점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종목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ESS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린 에너지는 또 크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내에서도 주도적인 섹터 그리고 주도적인 개별주가 움직임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안 오르는 게 없어로 마지막 문을 장식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 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다 세상에서. 오르는 것 같죠. 네, 저도 여쭤보고 나서 뭐가 있지 궁금했었는데 국제 면화 가격이 인도의 수출 금지 가능성과 그리고 미국 수확량 저하에 급등했습니다. 11년 만에 최고 가격이라고 합니다. 의류, 섬유, 면화 관련주 특징주가 뭐가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비철금속, 곡물 가격 이런 거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면화 가격 역시도 급등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화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단순히 뭐 전쟁 그리고 공급망 이슈 이런 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유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화솜을 얘기하는 이 면화 가격이 이 면화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신장 지역이라든지 미국의 텍사스주 그리고 인도 등 이런 데서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지역 모두 생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먼저 전 세계 면화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면화 수출을 중지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팜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어찌 보면 면화 파동 역시도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게 또 다른 면화 생산지인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도 1월 초부터 이례적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텍사스의 면화 지배 지역의 이 토양 수분 수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목화섬 자체의 그런 재배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말이 좀 될 것 같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역시 지금 기록적인 폭염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마도 면화에 대한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화 가격의 상승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 그칠 이슈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의류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 원재료비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의류주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 방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꼬리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상 고온이 발생하면요. 면화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면화 가격이 크게 오르고 또 가격이 상승하면 관련주의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여름 관련주 시세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 올 하반기 면화 관련주 대응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앞서 드렸지만 면화 가격이
뭐 쉽게 안정화되기는 힘들 전망을 네, 좀 하고 어려울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신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방 세력에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수출 규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그런 면화 생산은 좀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라든지 텍사스 지역에서의 그런 가뭄 때문에 면화 생산량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아마 면화 가격이 올해 내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다라고 하면 국내 방직 회사들은 실적이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미 지금 방직 회사들 실적이 지금 4분기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찍혀 나오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을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DI 동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일심 방직, 경방 같은 그런 국내 방직 회사들 아마 올해 내내 좀 주가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흐름까지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켓세븐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